이제 인상폭이 큰 종합보험 중에 유병자분들이 이제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유병자 보험도 깐깐하게 따져보고 또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유병자 보험을 제대로 선택하고 고르는 방법, 김희연 전문가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아마 이제 만성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질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50대 넘으시면은 약들 드시고 계실 텐데 이분들이 꼭 유병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했다 해서 꼭 유병자가 아니고요. 이게 보험사들마다 기준이 조금 다른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어떤 질병은 뭐 유병자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 병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병 관련해서는 10,00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사들마다 인수를 하거나 유병자로 분류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한테 병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위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 A라는 보험사는 또 유병자에 속하고요. B라는 회사는 또 유병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상담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한 상담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죠.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9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만약 나는 빠짐없이 많은 보장, 최대한 보장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플랜을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네, 보험사들이 이제 유병자 보험은 총 3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325 간편심사라는 보험은 2014년도부터 초창기의 유병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험이 점점점 유리해지면서 지금의 이렇게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이 회사 같은 경우 가장 보장범위 넓은 심내혈관 수술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손해보험사 중에 유일하고요. 이 회사만 가능한 거고 저희가 잠시 뒤에 심내혈관 수술비가 얼마나 보장 범위가 넓은지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통합보험이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유병자분들은 이제 통합보험을 준비를 하기가 힘들었고 하더라도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입원 일당도 4일째 이상부터 가능했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건강한 분들과 아예 동일합니다. 뭐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 수술비 다 준비가 가능하고요. 입원 일당도 첫날부터 보상 가능하고 수술비 더 나아가서 뭐 운전자 보험, 배상 책임까지 다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험사가 물어보는 병명은 딱 3가지만 물어봅니다. 우리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 최소 18개에서 20가지에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유병자 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딱 3가지에 관련해서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이 있는지, 그리고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 5년 이내 암에 걸리신 적이 있는지. 아마 이제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해당 보험사는 212가지에 관련된 질병 관련해서 고지를 하시더라도 고지를 안 한 거와 동일하게 가입 인수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해법을 찾아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우리 325 간편심사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 조건이 아예 없거나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었을 때만 납입 면제를 해줬어요. 하지만 지금의 325 간편심사보험 같은 경우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걸렸을 때도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입하신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보장을 넓게 받으실 수 있는 플랜 보셨는데 보장 범위 가운데서도 이제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를 탑재한 플랜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심내혈 수술비 담보가 심장 질환자뿐만 아니라 암 환자분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죠.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방사선 치료나 뭐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기사를 준비해 봤는데 암 환자분들은 일반인 분들보다도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욱더 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줄 쳐놓은 부분 한번 볼게요. 암 치료도 심혈관 손상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래 미국에서만 약 1,600만 명이 항암 치료 후 생존을 합니다. 생존을 하지만 심장 질환이 암 생존자의 주요 사항으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여성부터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20대, 30대, 40대 분들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보다도 유방암은 여성암의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방암은
전이나 재발이 매우 많이 일어나는 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 환자 중 신부전 발생률이 1.5배로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50세 미만의 유방암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신부전 위험이 2.9배로 높다. 우리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 심장 혈관 질환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부전이라는 질병은 허혈성 심장 질환 가지고 계셔도 보상을 아예 못 받고요. 그 다음에 부정맥, 그 다음에 판막 질환, 뭐 폐색증증 이런 거 관련해서는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담보를 통해서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질병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심장질환에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지금 보장 범위를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창기에 우리 보험사들이 판매한 심장질환은 맨 우측에 있는 급성심근경색이었어요. 근데 지금 급성심근경색 병명으로 보이겠지만 맨 아래에 6번의 급성심근경색만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 부분만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은 그것보다도 한 두세 개 정도 더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은 협심증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급성 류마티스염과 만성 류마티스염 심장 질환은 우리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는 우측의 급성심근경색은 보상하는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우리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은 뭐 2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심장 질환은 모든 심장 질환 관련해서 다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맨 마지막에 기타 형태의 심장병과 폐쇄성 심장병, 이런 질병들이 어떤 거냐? 저희가 심장질환 실제 진료 인원 관련해서 우리 병명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한번 표로 한번 보시면은 맨 위쪽에 심장질환 환자가 100%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밑에는 급성심근경색과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그럼 58.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그 밑에 폐색전증, 그 다음에 심장 부정맥, 그 다음에 신부전, 기타 심장질환, 이 부분이 41.6%라는 겁니다. 우리 심장질환의 거의 40% 환자가 이 밑에 질환인데, 우리 앞서서 살펴봤겠지만 이 밑에 4가지 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에선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심장질환에 걸렸을 때 보상을 하는 건데, 지금 보험사들이 일반 심장질환 이 보장 범위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10개 중에 1개의 손해보험사밖에 없고, 이게 건강한 분들이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유병자분들도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유병자보험 준비하실 때는 저희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회사를 꼭 선택해야 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언급된 질환 중에서 이제 신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거는 엄밀히 따지면 심혈관보다는 심장 자체의 질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석훈 전문가님, 일반적인 허혈성 특약으로 이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3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보셨던 자료처럼 심장질환의 40%가 이렇게 신부전증, 그리고 부정맥, 심장 판막 질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적은 금액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내가 열심히 모은 돈, 자산에서 손실을 입힐 수밖에 없겠죠. 이 3가지 질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이렇게 누르면서 우리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이 펌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힘이 떨어져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호흡 곤란이나 흉통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왜 가슴 아플 때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심해졌을 경우 신부전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 신호로 이 심장 자극을 주는데, 이 신호가 약해진 거예요. 우리 뭐 전동 칫솔이든 아니면 리모컨이든 이렇게 배터리 나갔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뭐 깜빡깜빡하거나 막 말을 안 듣거나 하는 거 있죠. 심장이 그렇게 되는 경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지럼증, 실신, 신하면 돌연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심장 판막 질환은 우리 혈관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과 길이 마음대로 막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거예요. 하이패스의 길이 나가는 길하고 오가는 길이 막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도 굉장히 심각한 심장 질환인데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심장은 아무래도 사람 몸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술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들고 또 입원 담보가 얼마나 유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심장 질환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순위로 적어놨습니다. 심장 판막 질환으로 내가 만약에 허혈성 심장 질환 특약이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심혈관 특약이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심장 판막 질환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기억나시죠? 전기 신호가 약해지는 부정맥.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면 심박 조율 장치를 삽입하고요. 그것이 노화되면 또 교체하는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할 때마다 1,4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는 보장을 안 해주고요. 심내혈관 수술비는 보장을 해준다는 거고 이것이 보험료가 다음 달에 오른다는 것이고요. 보장 내용이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심내열 수술비 이외에 또 다른 특징들도 짚어볼 건데 특히 이 325 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유병자 보험인 만큼 이제 보험사별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석훈 전문가님께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 보험사가 있지만 저희는 당장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특정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많은 보장이 이루어지는 한 군데를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심내혈관 수술비 보장도 되는 뿐만 아니라 가입 즉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90일 뒤에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험료 빠져나가는 순간 보장이 된다는 거고요. B사 같은 경우에 같은 혜택이 있지만 C사는 90일 뒤에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암 입원 일당이 역시 이렇게 면책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없습니다. 감액 기간이 없어요. 보통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중환자실 입원 일당 50만 원씩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1년 지나야 5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을 주는데 이렇게 감액이 없다라는 거고요.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당뇨 고혈압 수술비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A사 플랜으로 좀 설명드리는데 제가 보장 내용하고 보장 금액들 보험료까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기본 계약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납입 면제 특약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 수술 어떤 질병이든 다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여기부터죠. 이 특약입니다. 심내혈관 질환 수술 특약.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맥, 심부전증, 심장 판막 질환을 수술을 해도 매회 1,000만 원씩 주고 있는 그 수술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500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 500만 원. 그래서 허혈성 심장 수술에 해당이 되면 여기서도 500만 원 받고요. 여기에서도 1,000만 원 함께 받는 거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이 사실은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증 수술도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백내장부터 목내장, 인공관절 이런 것들까지 다 받으실 수 있는 경증 수술까지 다 받으실 수 있게 담보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수술들,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까지 매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장 내용과 보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은 진짜 60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런 위험들이 너무나 높아져요.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6만 원, 7만 원대. 하지만 60세 이전에 가입하게 된다면 3, 4만 원대로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만 원대로 해서 아까 보셨던 모든 금액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3만 원대로 해서 스텐트 삽입 수술 이거 중간중간 교체해 줘야 되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회당 2천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부정맥 수술 이 플랜에서만 받을 수 있는 부정맥 수술이 1,500만 원, 당뇨 고혈압으로 합병증 수술 매회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다음 달에 보험료가 상승이 되고요. 이 보장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